경력도 다르고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하셨어요? 경력을 물어봐요. 맞아. 그래서 너무 높은 사람, 너무 낮은 사람 제끼고 한 3년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많을 때예요. 2년차, 3년차 이때가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기본을 다시 한 번씩 짚어주고 거기에서 응용을 하려면 원장님들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더니 원장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특히 이런 세미나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풀질 않죠. 사실 아깝거든요. 저도. 그게 정말 아까운 노하우이긴 하지만 이왕 배우러 오셨잖아요. 저는 항상 7만 원을 내든 70만 원을 내든 전 똑같이 가르쳐줘요. 단지 여기에는 내가 해볼 수가 없는 거, 내 스킬을 저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 그렇지만 개인으로 오면 그 돈을 지불하고 제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안 되는 거 짚어주는 거, 그 차이예요. 강의를 많이 할 때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뒤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강사가 주는 얘기만 받아서 적고 그것만 이제 단순히 익혀서 가는 건데 실상 내가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 분명히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강의를 듣고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 달에 4명 이상 개인 수강을 못 받아요. 많은 학생을 받으면 제가 힘들어서 저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막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본에 집중을 해요. 왜 머신의 원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시술에서는 이런 피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면 그 다음에 본인이 응용이 가능해요. 근데 기본이 없고 테크닉만 가르치고 현란한 테크닉만 가르쳐 놓으면 어떤 피부가 와도 당황스럽죠. 그럼 오늘 수업을 했으면 한 주를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숙제를 내주죠. 쉴 수 없을 만큼 숙제를 내주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러고 나면 매일매일 수업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이 없으면 뭐 일주일에 2번 선생님 만나고 3번 만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내주는 숙제를 하고 제가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일주일 후에 저를 만났을 때 실력이 정말 향상이 돼 있어요. 10회 수업을 매일매일 한 사람과 그 10회 수업을 이제 한 7회차 되는 원장님인데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지만 나가는 그 진도의 양이 숙제를 정말 차분히 한 원장님이 훨씬 잘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자주 만나는 것보다 제가 내주는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일주일 만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 봐주면 되거든요. 자세히 고쳐줘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피드백을 하면서 메모를 해놔요. 어김없이 그걸 짚어주죠. 근데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걸 먼저 가르쳐줘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옛날에 가르칠 때는 이거 연습해. 그리고 저 딴 데가 있고 막 딴짓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 긴장하니까 안 볼게 하면서 저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소리를 듣고 계속 여기까지 거 보고 그게 훨씬 좋아요. 옛날에 하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어떤 이유로 간에. 그래도 반영구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금액이 크긴 크거든요. 매력은 있는데 다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요즘에 정말 모든 SNS 펼쳐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열어보면 너무 놀라니까. 근데 그런 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정말 갈등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처음에 배웠던 그 수강료를 또 내고 또 배우자니 또 부담스럽고 먼저 간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겪을 거 다 겪으려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스승 하나를 잡고 그 스승의 그냥 발목을 잡는 거죠.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배웠던 게 제대로 잘 배웠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해도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치만 그때 배웠을 때 제대로 뭔가를 배우지 않았다는 느낌이라면 돈 한 번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 얼굴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잘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내 팔자이기도 하고 내 능력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러려면 내가 진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어디는 횟수대로만 수강하고, 수강료 몇 회에 얼마, 네, 이 횟수가 끝나고 나면 끝.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다시 시작하고 또 뭔가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광고에 현란한 그런 데보다 그냥 그 선생 하나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원장의 시술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데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무새에 나와 있는 강사들은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 한 곳에서 1년 이상씩 강의를 하셨다는 거는 검증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고른다든지 아니면 뭐 저를 고르시든지 추천합니다. 저는 반영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한다면 이 일은 너무 힘들 거예요. 맞아요. 정말 힘든 일이 돼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게 되죠. 네. 만약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 길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크게 대여요. 그러면 정말 일이고 뭐고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멘탈이 네. 멘탈 망가지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지금 초보여서 잘 못하고 실수를 좀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괴로워. 내가 잘 못해주는 게 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다시 배워요. 이 일을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겠죠. 할 사람이라면 배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했는데 네가 했는데 망쳤어 라는 소리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해놓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 사람 얼굴 남기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하고 가면. 옛날에는 막 말로 때우려고 하고 막 이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내가 오늘 눈썹 시술하고 온 사진이야 하고 올려요. 그럼 정말 엄청난 댓글들이 남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디서 했어? 근데 그게 나라면 그때 받을 상처는 어떡할 거냐고요. 뭐 법적 대응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미 내 스스로가 상처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반영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의 얼굴에 작업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도는 알겠죠, 본인이. 이제는 한 어느 정도의 테크니션이 되면 다 잘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10년 했거나 3년 했거나 실력 차이가 없는 이유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손님과의 유대예요. 근데 그 유대는 인간성이잖아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고객들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10년째 돌고 있어서 내가 지금 잘하거나 손님하고 어떤 유대가 잘 되어 있거나 하면 배신하지 않고 와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손님 다 뺏겨요. 그러다가 2년쯤 되면 손님이 안 오지? 분명히 서클이 돌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하면 그때 다시 긴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자기 조그만 샵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다녀도 이만큼 들어오는데 내가 왜 또 배워?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1, 2년은 먹혀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고객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는 의리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시술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했으니까 다음엔 이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또 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정 정도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저도 역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게 돈을 벌려고 들면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저는 그냥 이 바닥에서
그냥 선생님, 스승님 이런 게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온전히 그 시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 양심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